저는 올해 69살입니다. 평생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습니다. 가난한 시절에도 아이들 셋을 키워내고 장사하며 억척같이 버티기도 했습니다. 남편 도시락 싸느라 새벽에 일어나던 시절도 있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홀로 견디며 살아왔습니다. 세상은 저를 흔들었지만 저는 늘 버텨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일이 제 딸의 집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. 그날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 앉아 반찬을 만들었습니다. 멸치볶음, 시금치 무침, 갈비찜. 예전 같으면 가족 5이 금세 싹 비웠을 음식이지만 지금은 딸과 사위, 손주만 조금씩 가져다 먹습니다. 반찬을 만드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. 누군가를 돌보고 챙겨주는 것이 아직 제가 엄마로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요. 전화를 걸었습니다. 얘야, 엄마가 반찬 좀 해놨는데 내 집에다 갖다 놓을까? 딸은 숨이 차 보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. 엄마 오늘도 야근이에요. 집에 못 가요. 냉장고에 넣어주세요. 그래, 그럼 비밀번호를 알려줘야지.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숫자를 불러줬습니다.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. 결혼 후 딸의 집에 드나든 적은 있었지만 비밀번호를 눌러 스스로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. 문이 열리고 들어서자 집은 어수선했습니다. 바닥엔 장난감과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고 싱크대엔 설거지 거리가 가득했습니다. 거실 테이블에는 영수증과 서류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. 에휴, 우리 딸 살림은 영. 투덜거리면서도 저는 반찬을 넣고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. 엄마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. 잔소리를 하면서도 결국 제가 다 하게 됩니다. 그때였습니다.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.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딸은 야근이라 했는데 저는 반사적으로 주방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. 문이 열리더니 사위가 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. 여긴 아무도 없어. 편하게 해. 사위의 목소리가 제 귓속을 때렸습니다.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. 와인잔을 꺼내고 마치 제 집인 듯 자연스레 앉았습니다. 처음엔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지만 곧 대화는 바뀌었습니다. 너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. 나도 그래. 너를 만난 게 행운이야. 사위가 여자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. 여자가 사위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.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.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다리에 힘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지금 나가서 따질까? 아니면 조용히 나가야 하나? 머릿속이 수백 번 오갔습니다. 만약 따진다면 사위는 뭐라고 할까요? 어머니 오해십니다. 하고 잡아떼겠지요. 혹은 왜 허락도 없이 들어오셨어요? 하고 오히려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. 그 옆에 여자는 당황해 도망가겠지요. 그리고 그 일은 소문이 되어 우리 딸의 귀에 더 잔인하게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. 문이 닫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. 평범한 집들에서 들려오는 저녁 냄새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. 다른 집들은 평화로운데 왜 우리 딸의 집만?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.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? 하지만 눈앞에 선명히 새겨진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. 와인잔, 사위의 웃음, 여자의 몸짓. 그건 오해라고 하기엔 너무 분명했습니다. 며칠 뒤 딸의 모습에서 작은 변화가 보였습니다. 통화할 때 목소리가 무겁고 얼굴은 어두웠습니다. 손주가 무심히 내뱉은 말도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. 할머니, 아빠 요즘 집에 잘 안 와요. 와도 금방 나가요.
그리고 전화할 때는 엄마랑 다르게 웃어요. 그 순간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. 딸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구나. 저는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. 첫째, 딸에게 지금 사실을 말한다. 둘째, 사위와 먼저 대면한다. 셋째,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한다. 넷째, 더 지켜보고 확실히 증거를 찾는다. 각각의 경우가 다 무서웠습니다. 딸이 저를 원망하며 엄마 왜 이제 와서 말해? 모르고 사는 게 더 나았어. 라고 할 수도 있고, 사위가 잡아떼며 어머니가 몰래 지켜본 겁니까? 라고 되물을 수도 있었습니다. 혹은 딸이 엄마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. 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? 이 모든 경우가 제 가슴을 찢어놨습니다. 며칠 뒤 딸이 손주를 데리고 제 집에 불쑥 왔습니다. 엄마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돼요. 그 말에 저는 직감했습니다. 뭔가 벌써 금이 가고 있구나. 밤에 조심스레 물었습니다. 얘야, 요즘 남편이 예전 같지 않지? 딸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. 엄마 사실 좀 이상해요. 전화도 피하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. 그런데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봐.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.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. 얘야, 엄마가 내 집에 갔을 때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어. 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묻더군요. 엄마 확실해요?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더 깊이 베지 않으려 최대한 간단히 사실만 말했습니다.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. 엄마 사실 저도 의심했어요. 몇 달 전부터요.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. 딸은 이미 혼자 고통을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. 그 후의 일은 빠르게 전개됐습니다. 딸은 사위를 추궁했고 사위는 처음엔 오해라 부인하다가 결국 잠시 흔들렸다고 인정했습니다. 끝냈다는 말은 했지만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걸 갈랐습니다. 딸은 집을 나왔고 손주는 며칠째 집에서 지냈습니다. 사위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한 번의 실수였다. 다시는 없을 것이다. 그러나 딸의 상처는 깊었습니다. 엄마 제가 너무 약한 걸까요? 다른 사람들은 참고 사는데. 저는 대답했습니다. 얘야, 참는 게 강한 게 아니야. 내 마음이 부서지지 않는 선택이 강한 거야. 엄마는 내 편이야. 지금 딸은 사위와 별거 중입니다. 이혼을 할지 용서를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. 저는 곁에서 반찬을 만들며 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손주는 여전히 가족 그림을 그립니다. 엄마, 아빠, 자기 자신. 웃는 얼굴 세 개.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수십 번 갈라집니다. 여러분, 이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.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제게 길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? 저는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? 딸에게 말한 게 잘한 일일까요? 아니면 더 큰 상처를 만든 걸까요? 사위를 단둘이 불러 먼저 이야기했어야 했을까요? 아이를 위해 어떤 길이 현명할까요? 진실은 언제든 드러난다고들 합니다. 그렇다면 언젠가 딸이 제게 물을지도 모릅니다. 엄마는 알고도 왜 말 안 했어? 그 질문을 저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? 저는 오늘도 부엌에서 반찬을 만듭니다. 시금치에 소금을 줄이고 멸치볶음에 고추를 더 넣습니다. 딸이 매운 걸 좋아하니까요. 어쩌면 음식은 제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첫 번째 언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부디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. 저를 꾸짖어도 좋습니다. 바로 말했어야 했다. 확인부터 했어야 했다. 아이 생각을 더 했어야 했다. 어떤 의견이든 제겐 절실합니다. 여러분의 한 줄이 제게는 밤을 건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제 딸과 손주,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덜 아프고 더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